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아무리 만화여도 개인적으로는 별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7월 한 달간의 독서를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때는 25권이라서 길이가 조금 길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좀 분류를 나누어서 설명드리고 싶어서 에세이, 소설, 사회과학, 철학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서 그 안에서도 추천 순위까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나오는 에세이는 사실 이 책 때문에 재밌는 소설이 너무 많았는데 에세이부터 앞으로 뺐어요. 진짜 스페인은 시골에 있다라는 책입니다. 한 줄로 말해보자면 한국인의 밥상 스페인 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음식에 대해서 전문가이신 두 분의 작가님이 스페인 시골을 돌아다니면서 이 식당은 진짜 맛있어. 이 지방에서는 이런 특성 때문에 이런 식물이나 뭐 이런 가축이 있는데 너무너무 맛있어 라는 얘기를 되게 재밌게 들려주세요. 그래서 코로나로 여행을 갈 수 없는 이 시국에 스페인 너무 가고 싶은데 스페인에 콕 찍어 이 동네에 이거를 먹어보고 싶다를 이 책에 맞춰서 그 트립을 해보고 싶다라는 욕구가 막 생겨나는 그런 책입니다. 이거를 진짜 얘기를 한 15분 이상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권 단독 리뷰를 만들까도 지금 고민 중에 너무너무 재밌어요. 막 속임수 항마리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너무 사고 싶고 피멘톤이라고 고춧가루가 있는데 여기서 너무 맛있다고 하니까 한번 사볼까라고 봤는데 생각보다 비싼 거예요. 혹시 같이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이런 장면들도 되게 재미있고요. 이 식문화라던가 가축을 기르는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들이 있어서 진짜 재미있게 읽은 책입니다. 첫 책 소개하는데도 시간을 굉장히 많이 썼네요. 그리고 나오는 책이 이제 필요가 되지 않게 라는 책입니다. 굉장히 얇은 책이에요. 이런 책들 많이 읽어보셨을 것도 같은데 뭔가 에세이의 탈을 썼는데 자기계발서, 처세술 같은 느낌과 마음 힐링이 이렇게 잘 버무려져 있어서 한 권으로 모든 게 다 되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다음 책은 나는 도망칠 때 가장 용감한 얼굴이 된다라는 책입니다. 도망이라고 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어감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 도망이라는 것은 내가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이나 어떤 불협화음의 상태들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다음 단계로 향하는 거다라고 해석을 하고 받아들이면 다르게 보일 수 있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가님의 개인적인 경험, 취직을 했고 아이가 있고 회사를 어떻게 바꿨고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담담하게 들어가 있고요. 또 그런 개인적인 경험 외에도 철학이나 문학에서 찾았던 자신이 느꼈던 메시지가 잘 들어가 있습니다. 괜찮았는데 그냥 되게 개인적인 얘기인데 읽다 보니까 저랑 비슷한 시기에 학교를 다닌 선배님이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까워서 오히려 살짝 멀어지고 싶은 마음 아시려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완전 추천 리스트에 넣지 않은 나름의 슬픈 사연이 있네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에세이 4번째 책은 이북으로 읽었습니다. 사랑한다 말하기까지 라는 책인데요. 작가님이 보내주셔서 읽어봤는데 되게 개인적인 이야기라서 약간 그런 아쉬움을 받았어요. 이게 분명 작가님이 느꼈을 그런 감성이나 이런 게 되게 풍성하게 들어가 있는데 개인적인 경험이 나에게까지도 좀 쉽게 스며드느냐에서는 아쉬웠습니다. 다음으로 소설으로 넘어가 볼까요? 완전 강추하는 이번 달의 소설은 찬호케이의 1367이라는 소설입니다. 2013년부터 1967년까지의 홍콩을 배경으로 6편의 추리소설이 들어가 있는데요. 와 진짜 추리소설계에 홈즈, 루팽, 포아로, 가가 형사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관전두어라는 이 어려운 이름의 형사도 기억하시게 될 겁니다. 홍콩 영화 무간도를 재밌게 보셨다면 그 영화를 본 것 같은 이런 느와르적인 감성까지 있는데 스토리가 이렇게 풀려간단 말이에요. 쫄깃쫄깃한 재미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특히나 마지막에 등장하는 화자가 누구냐에서 약간 반전처럼 와닿는 그 매력도 있고 진짜 홍콩 또 여행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많아요. 홍콩 몽콕 길거리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막 그 거리가 싹 보이는 것 같고 그 홍콩 영화만이 가진 딱 그 감성이 있잖아요. 그 형형색색의 간판들과 어딘가 음침해 보이는 표정의 사람, 무표정하게 서로에게 관심이 없는 듯 가는데 누군가는 범인이고 어디에 숨어있고 막 완전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진짜 책을 읽으면서 영화 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딱 받았습니다. 1367 아마 찬호케이의 작품 나중에도 또 읽어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두 번째로 소개하는 재미있는 책도 좀 비슷합니다. 영화를 보는 느낌이었는데
골든 슬럼버라는 책입니다. 조금 이따 소개할 시소몬스터라는 책을 제가 받아보면서 이 작가가 유명한가 궁금해서 읽어봤는데 사실 시소몬스터보다 골든 슬럼버가 훨씬 재미있었어요. 이게 영화로는 조금 재미를 살리는데 실패했다라는 평도 있는 것 같은데 와,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자신이 총리 암살범으로 몰려서 거기에서 도망치려고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이야기인데요. 경찰이 와서 실제로 나한테 확 뭔가를 들이대고 수갑차는 철컹철컹한 막 내가 쫓겨서 막 가는 것 같은 그런 긴박함이 너무너무너무 잘 살아 있습니다. 처음에는 얘가 주인공인가? 이 사람이 누구 아버지지? 막 이런 게 헷갈렸는데 그 고비만 넘기면 진짜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그 사람의 역작, 대표적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리뷰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죠. 완전한 행복입니다. 내용이랑 감상평은 영상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뭔가 K-스릴러의 최고는 이것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도 책 리뷰 영상이 따로 있습니다. 내용은 그 영상에서 확인을 하시고요. 결혼은 3번쯤 하는 게 좋아 라는 책입니다. 고요한 작가님의 이전 작품도 되게 신기해서 제 취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재밌게 읽었었는데 이 책도 무라카미 하루키인데 거기에 대중성을 더하고 K 그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편이긴 하지만 아주 부담스러운 두께는 아니고요. 재밌게 읽었어요. 이거 읽으면 꼭 크로넛을 먹고 싶어진다는 게 살찔까봐 걱정되는 거 그게 단점입니다. 다음으로는 또 스릴러입니다. 명상살인인데요. 요즘 독일에서 굉장히 잘 나간다는 그런 스릴러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 편도 나올 거라고 예고가 되어 있어요. 좀 어떻게 보면은 호불호가 갈릴 것 같은데 여러분 아마 이 말에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유럽 갔다 왔다는 사람 중에서 믿으면 안 되는 사람이 딱 3사람이 있어요. 영국 음식 맛있었다는 사람, 프랑스 미술관 볼 거 없다는 사람, 그리고 독일 유머 재밌다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독일식 그 블랙 코미디가 재미가 없다라고 느끼시는 분은 대체 이 책이 어디가 웃긴 거지를 진짜 모르실 것도 같다라는 저도 사실 그런 편이고 명상살인이잖아요. 우리가 아는 그 명상 있죠. 이렇게 가부좌 들고 하는 그 명상과 살인이 약간 뭐야 억지로 갖다 붙이고 자기 합리화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이 스토리 흥미진진함 자체는 있어요. 단지 그 명상과 살인이 이렇게 결합되는 방식이 인위적이다 라고 느끼면 조금 재미가 없게 느낄 수도 있겠다 싶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제가 쇼츠로 보여드렸던 책이죠. 소설보다 여름입니다. 3편이 들어있는데 마지막 소설이 정말 저는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소설보다 봄과 그전 겨울은 살짝 실망을 했었는데 이번 여름은 굉장히 만족을 했습니다. 아까 골든 슬럼버 얘기할 때 이 이사카 고타로라는 작가 얘기했죠. 새로 나온 시소몬스터라는 책입니다. 시소몬스터와 스피드몬스터 2개가 연작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처음 그 시소몬스터는 좀 재미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스피드몬스터에서 2편의 소설이 분명히 그 같은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고 인물도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그래도 살짝 반전의 재미도 있고 스릴이 있고 되게 재미있었는데 그 2번째에서는 이제 작가가 설정했던 세계관을 너무 어렵고 난해한 어떤 의미 있는 무언가를 보여주는데 치중하느라 어떤 재미있는 소설로서의 그 본질은 좀 놓은 것 같은 이분의 팬이라면 또 새로운 느낌으로 좋아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골든 슬럼버가 더 재밌었습니다. 도서관에서 빌려 읽은 책인데 테드 창의 당신 인생의 이야기도 한 편을 읽고 반납을 했습니다. 정말 위대한 작가고 기발하고 그 자기가 만들어내는 세계에서 결점이 없도록 완벽하게 뭔가를 만들어낸다, 위대하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저는 조금 더 통속적이고 쉽고 재밌고 흥미진진한 소설을 좋아하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 편만 읽고 반납을 했습니다. 마지막 소설입니다. 소설이 곰치에게 줄 수 있는 것. 이거는 작가님이 보내주셔서 읽어봤는데요. 단편집이고 한 5편 정도 골라서 무작위로 읽어봤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지? 조금 말하고 싶은 게 뭐지가 모호하고 불분명한 스타일? 그래서 어떤 읽을 때 그런 분위기만 싹 남는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께는 괜찮겠는데 저는 읽으면서 처음에는 상황이 이해가 됐는데 이게 지금 결말에 와서 어떤 거지가 조금 모호한 점도 있었어요. 그리고 톤으로 말하자면 그 90년대 한국 영화의 그 톤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좋아하실 것 같아요. 딱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소설이 하나가 또 남아 있었네요. 템테이션입니다. 브이로그 찍을 때 제가 버스 안에서 읽고 있었던 책이죠. 더글라스 케네디스럽게 어떤 이야기가 술술 넘어가는 건 있지만 좀 개인적으로는 별로라고 느꼈던 게 되게 화려한 스타 작가의 그런 삶을 보는 매력도 있는데 너무 좀 우연적이고 인위적인 그런 흐름과 그런 것들이 있어서 뭔가 이야기가 팽팽하게 흘러간다는 느낌은 별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아쉬웠어요. 이제서야 사회과학으로 넘어왔는데 첫 번째는 추천하는 책이에요. 포기할 수 없는 아픔에 대하여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본인이나 가장 가까운 가족이 엄청 크게 아프기 전까지는 이런 의료 제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를 생각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내 아이가 아픈데 내 아이가 갈 수 있는 응급실이 너무나 적은 병원에만 있다. 이럴 때 느껴지는 절반과 심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제도 그런 병원의 등급을 개선하는 거에서 제도적으로 고쳐나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 의료 제도 개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깊은 생각을 하시는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내 주변 얘기면서 내 일상생활 얘기기도 한 별 5개 부탁드려요도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저도 되게 공감을 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인데요. 배달을 하시는 라이더 분들이라던가 프리랜서 시장에서 별점에 의해서 플랫폼 시장에서 자유 경쟁하면서 자신만의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같지만 이걸 서비스를 이용해 본 사람의 별점 몇 개로만 이렇게까지 평가를 받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서러운 환경이나 보호받지 못하는 근로 환경이라던가 정말 이 사람들에게 기회인가라는 점을 돌이켜보게 해주는 책입니다. 이런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사실 불편한 일들 혹은 전문직을 조금 더 쉽고 편하고 조금 저렴하게 구해서 쓸 수 있는 좋은 점들만 보면 그런데 그치 이런 게 너무너무 막막했어. 나는 되게 불안함을 안고 살아야 해. 이런 점에서 공감을 하면서 읽었던 책입니다.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제목이 아쉬운 책 주식의 심리입니다. 경제연구소 경제 유튜버 전인구 작가님이 내신 책이라고 해서 제가 받아봤는데요. 뭐라고 해야 되지? 사실 주식의 심리라는 제목이 정말 전혀 이 내용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고 이런 투자, 이런 경제 이런 거에서 약간 썰 풀기 좋은 인문학적 지식이 잘 정리되어 있는 그런 단편적인 약간 카드뉴스 같은 그런 느낌의 책입니다. 주식의 심리 말고 뭐랄까 투자자가 참고하기 좋은 인문학 모음집이라고 제목을 붙이는 게 훨씬 직관적이고 좋았을 것 같습니다. 유독 안 읽히는 책이 2권 나올 건데요. 첫 번째는 금융도덕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뭘까 입문서가 아니라서 조금 어렵기도 하겠지만 자신의 성향이 확고하신 분이 세계 경제를 이제 해석을 하고 이런 방향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저술을 하신 거라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경제 분야 책은 투자에 관련된 책을 더 읽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반대되는 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은 시각이라는 점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안 읽힐까 싶은 2번째 책이 바로 공정하다는 착각입니다. 유명한 책이고 이 책에 담고 있는 메시지도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안 읽히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능력이라는 말에는 되게 다양한 것들이 포함될 수 있는데 결국 부의 축적으로 인해서 얻은 학벌 하나에 대한 지적이기 때문에 결국 동어 반복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듭니다만 어쨌든 시사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만큼은 한번 생각해 볼 점을 잘 말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철학입니다. 철학 중에서는 제일 먼저 소개하는 책이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입니다. 요즘 굉장히 인기가 많죠. 저도 이제 읽어보고 있는 중인데요. 독서 초보분들께는 어렵겠다라는 느낌을 받은 이유는 철학에 대한 지식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읽으면 이게 뭐지? 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지식이 남는 게 아니라 정말 철학과 함께 여행을 한 기분을 더 먼저 받게 되는 책이라서 독서 초보이신 분들께는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어쩌면 소피의 세계보다 조금 더 소설처럼 철학을 알려주는 책이기는 합니다만 철학 초보에게는 어려운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이라도 철학 입문을 하신 분들이라면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철학 공부하기 좋았던 철학책은 바로 이 책이었습니다. 추천을 드렸었죠. 지적 호영을 위한 퇴근길 철학툰인데요. 요 만화를 그리신 분의 나이대가 조금 저랑 비슷해서 그런 코드가 조금 잘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도서관에 반납한 책인데 그래서 철학이 필요해 라는 책입니다. 철학과 인생 고민을 1대1로 연결을 시켜서 철학 입문서처럼 읽을 수 있는 책인데요. 대부분은 괜찮았는데 몇몇 부분은 살짝 끼워 맞추기 한 것 같은 느낌인데 받았습니다. 철학 초보분들께도 추천드렸던 책인데 처음 철학하는 사람을 위한 아는 척 매뉴얼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철학의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어떤 거냐면 찹쌀 탕수육이 있으면 찹쌀을 묻혀서 튀겼어도 어쨌든 본질은 고기를 튀겼다는 탕수육인 거잖아요. 그래서 탕수육에다가 철학이라는 찹쌀 튀김옷을 묻혀서 튀긴 것 같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 다음 책도 도서관에 반납을 했어요. 철학의 이단자들이라는 만화로 그려진 17세기의 철학자들의 사상과 그 인물의 특성을 알게 해주는 책이었는데요. 철학 만화인데 아무리 만화여도 철학을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철학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철학책의 마지막이자 오늘의 마지막 책입니다. 실은 나도 철학이 알고 싶었어 라는 책입니다. 철학자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고 부스를 운영하면서 일반 시민들에게 철학 이야기를 풀어냈던 철학자가 쓴 책인데요. 제목이 되게 저도 실은 철학이 되게 알고 싶었는데 내용은 그렇지가 않은 느낌입니다. 어떤 것 같냐면 여러분 수학 기억나시죠?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근해 공식도 모르는 사람인데 근해 공식을 활용한 답부터 알려주고 해설을 되게 짧게 알려준 느낌? 어려운 용어를 쓰거나 복잡한 사례를 드는 건 분명 아닌데요. 어떤 간격이 살짝 느껴집니다. 철학을 잘 아시는 분들에게는 이 어려운 걸 이렇게 쉽게 설명했어 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철학을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내가 갖고 있던 의문에 대한 철학적인 대답이 맞는 건가? 라고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저는 그렇게 어렵게 느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정해드리는 여러분 이 책은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책들은요. 진짜 숲에 있는 시골에 있다. 1367 완전한 행복 골든 슬럼버 포기할 수 없는 아픔에 대하여 별 5개 부탁드려요. 이렇게 6권입니다. 저의 이번 달 월간 독서 정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자주 만납시다. 안녕.